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며칠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곧 이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미달로서 죽음 가운데 내어주고 그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을 건지려 한다는 사실, 즉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주님의 길을 오늘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그대로 남을 것이지만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그 삶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데 더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하여 섬겨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를 힘입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귀한 자로 여겨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힘을 얻고 또 오늘 함께 나눌 조지 워싱턴 카버 일생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은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조지 워싱턴 카버의 인생에서 이 말씀의 아름다운 성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 자기를 불러두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명으로 그 삶을 밝혔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차별과 고통에 눌린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약 800만 명의 그 당시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섬김으로 모범을 보였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데요, 오늘 주어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분의 삶을 다 일일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전할 때에 아쉬운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에 함께 주목해서 또 그분의 인생을 함께 열린 마음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조지 카버 박사는요, 한국 사람들에게 땅콩 박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전기가 나왔고 또 어린이들을 향해서, 청소년들을 향해서 여러 만화로도 많이 그분의 책들이, 그분의 일생을 담는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땅콩 박사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그 이름을 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자세하게 처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그가 땅콩 박사로 알려지게 된 것은요, 그가 땅콩 재배 기술을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땅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식품과 제품을 만드는 데 크게 공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수 있는 땅콩으로 만든 음식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피넛버터,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땅콩 기름, 땅콩 사탕, 잉크, 물감, 구두약, 연고, 그 다음에 땅콩 크림, 땅콩빵 만들 때 땅콩 크림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많이 있습니다. 무려 105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땅콩 껍질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전기, 전열판, 땔감, 접착제, 인조 대리석도 땅콩 껍질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105가지나 개발했고요. 또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그 제품을 이용해서 200여 가지가 넘는 많은 물품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엄청난 발명이죠.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발명이었는데 100여 년 전에 그러한 발명을 해낸 것입니다. 그는 당시 이런 발명가로 이름을 날렸던 에디슨과 어깨를 견줄 만한 연구의 성과가 있었고, 자동차왕 헨리 포드와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한동안 영양실조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던 인도의
간디와도 서신을 왕래하면서 그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조지 워싱턴 우리 카보 박사의 생애와 또 신앙에 대한 도전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보 박사님은요, 미국 미주리주 다이아몬드에서 당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노예의 아비였던 길스, 그 노예의 어미였던 메리 사이에서 태어나는데요. 그는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자기의 생일도 모릅니다. 그가 언제 태어난지도 몰라요. 아마도 추적해 본 결과 1861년도인 것 같고요. 때는 늦가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가 태어날 즈음에 아버지 길스는 목재 수레바퀴에 깔려 있었고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메리는 혼자 이남 일녀를 돌봐야 했습니다. 당시 카보가 태어난 곳은 미주리주였는데요. 당시 그 미주리주 왼쪽에 있는 그 캔자스주에는요, 노예제도의 폐지를 하자는 입장이었고, 남쪽의 알칸사주는 여전히 노예가 있어야 된다. 노예 상인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버리는 것이죠. 농장에 쳐들어가 일하고 있는 흑인들을 붙잡아서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카보의 어머니 메리가 두 자녀와 함께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녀가 일했던 농가 주인이 바로 모세스 카보라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 수잔이었는데요. 농장 주인 모세스 카보는 바로 저 오두막집 저 집에서 살고 있었던 모세스 카보는 과거 메리를 700불에 사요. 노예시장에서. 왜냐하면 집안일을 돌볼 일이 너무 많아서 아내를 위한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사고 나니까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너무너무 미안해서 이 메리를 자기 가족처럼 사실 끔찍히 여겨줬습니다. 그런데 메리와 두 아이들이 납치된 상황에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되찾기 위해서 한 사람을 고용합니다. 메리를 찾아오면 40에이커의 땅을 주겠노라 약속하고 집에서 가장 좋은 말까지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6일 후에 그 사람이 돌아왔는데요. 결국 메리와 메리의 딸은 찾지 못하고 그저 보자기에 쌓인 한 살도 채 되지 않는 아기만 구해왔습니다. 아마도 그 도적들이, 폭도들이 달아나다가 이 아이가 계속 울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에게 던져준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건지고 발견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비를 흠뻑 맞은 그 아기, 겨우 숨만 겨우 쉬고 떨고 있는 그 아기를 이 수잔 아줌마가 그 아기를 보자 너무너무 불쌍하고 연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돌봐주고 키우고 보살펴서 그가 바로 조지 워싱턴 카보가 됩니다. 살렸어요. 조지 어머니와 조지의 누나는 행방을 알 수가 없었고 결국 이 모세스 카보는 그나마 조지라도 살렸으니까 그 구해준 사람에게 살해를 했는데, 당시 그 말을 타고 갔던 말을 그냥 가져가라고. 그 말의 가치가 한 $300 정도 됐다고 합니다. 300달러의 말을 주면서 이 조지의 목숨을 건진 거죠. 근데 그 순간이 사실 그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미국의 곧 큰 공헌을 세우는 인물로 자라거든요. 조지는 그렇게 어릴 적 고생으로 인해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몇 번 있었는데 살아났습니다. 남북전쟁이 1865년 끝이 나면서 이제 모세스 카보 내외는 종들을 불렀습니다. 형 짐과 조지도 불러서 너희들은 이제 자유다. 이제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가서 살아라고 그렇게 풀어주었는데요. 그때 나이가 조지가 3살에서 4살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형 짐도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가지고 그들이 도저히 스스로 둘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두막이 있지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힘들 것 같으니까 조지는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이제 카보 아저씨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친가족처럼 이렇게 돌봄을 받게 되는데요. 조지는 후에 이 모세스 아저씨한테 신앙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회상하였습니다. 이 모세스 카보 아저씨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능력을 주신단다. 지금은 약하고 힘이 없지만 건강이 회복되고 장성하면 농사 말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단다. 무엇이든지 내가 기회 있을 때 두드리면 열릴 거야. 이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많이 주었어요. 조지는 참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관찰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수잔 아줌마가 뭐 이렇게 뜨개질을 하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면 또 음식도 따라해 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성장한 후에는 커다란 담요까지도 뜨개질로 모양을 넣어가면서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 아저씨가 버려진 신발, 구두, 양말 이런 것들을 그가 잡아서 다 수선하고 고치고 꼬매어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린 조지는요, 집 옆에 산속으로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 온갖 호기심을 일으키는 꽃과 풀들을 만납니다. 새 소리를 듣고 흙을 만져보면서 어떤 벌레가 어떤 흙에 사는지, 어떤 꽃들이 햇볕에서 꽃을 피고 어떤 꽃들이 그늘에서도 꽃을 피는지 숲과 나무와 자연을 깊이 관찰하면서 그곳에서 배우는 거예요. 호기심을 나타내고 호기심을 채웠습니다. 그 숲과 나무는 바로 우리 조지 카버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움의 열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에 갈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요, 흑인이라서 피부색 때문에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수잔 아줌마는 그에게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그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먼저 많이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읽고 보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중에는 갖게 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미국의 저명한 식물학자, 농학 박사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버는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도저히 학교에 갈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1마일 바깥에 학교가 있는데 주일날 교회는 가지만 월요일날 학교는 못 가는 거예요. 그 학교는 백인을 위한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 8마일이 떨어진 곳에 미주리주의 수도인 네오쇼에 흑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물어봐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갑니다. 공부하고 또다시 돌아오고 며칠을 그렇게 8마일을 오고 가면서 16마일을 걸으면서 상상이 좀 되지 않지만 그렇게 걸어갔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친부모 이상으로 돌봐주었던 모세스 아저씨 집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의 나이 14살, 약 1875년에 카버는 네오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할 집을 찾는 거예요. 묵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빈 헛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일어났는데 눈앞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네요. 그분이 마리아 아줌마였습니다. 그는 시키는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제발 나를 살게 해달라고, 나를 좀 테이크해달라고. 그래서 카버는 그 아줌마를 막 애원했습니다. 아줌마는 흔쾌히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카버는 아줌마를 이곳에서 본 것이 정말 큰 행운이었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마리아 아줌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행운이라니, 우리 집에 온 것은 행운이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집 뜰로 오게 하신 거야.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감리교회에 너무 열심히 다니는 아줌마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도 나가고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말씀도 듣곤 했습니다. 그때 아줌마가 이제 조지에게 너는 성이 뭐냐? 이름은 조지인데 성은 뭐냐? 저는 성이 없어요. 너가 어디서 왔다고 그랬지? 카버네 집이에요. 모세스 카버 아저씨가 날 돌봐줬어요. 그럼 너 성은 그럼 카버야. 그래서 그날부터 14살에 이제 조지 카버가 되었습니다. 조지 카버가 됐어요. 특별히 이 마리아 아줌마는 그에게 낡은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책이 귀한 시절이었고 흑인들이 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경멸했어요. 백인들이요. 그 당시로. 근데 이제 책을 읽고 집에서 책을 읽고 농장에서 책을 읽으면서 책을 암송도 하고 말씀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카버는 이곳에서 이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소일거리, 세탁일, 청소, 허들의 일 다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약 2년 동안 16살까지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요. 조지 카버는 그래도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서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 한계를 느끼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한 이웃이 이제 캔자스 주로 떠난다고, 이사 간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포트 스코트라는 도시로 이사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또 그 집에 달려가서 부탁합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 아저씨가 또 그를 테이크해서 캔자스시로 넘어갑니다. 그곳에 갔는데 이제 아는 사람도 없죠. 거할 데가 없죠. 먹고 살 게 없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일은 잘하는데, 음식도 잘하는데 저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만난 분이 페리 부인이라는 분이 만났는데요. 이분은 세탁소를 운영하세요. 그래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탁업을 배우고 그곳에서 이제 허드레인 일을 했는데, 이제 카버가 세탁 일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 기술을 배워서 나중에 대학교 가서 세탁업을 차립니다. 잘 배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흑인 죄수를 붙들고 백인 여러 사람들이 그 흑인 죄수 한 명을 무참하게 매질을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고 그에게 불을 붙여서 태워 죽이는 것을 대낮에 동네 한가운데서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백인에게 뒤어싸여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도시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그 즉시 그 집을 나오게 되고 10여 년 동안 이곳 지역,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했습니다. 일을 하고 공부하고 또 돈이 떨어지면 다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공부를 하고 이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홀로 그는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카버는요 인생의 진지함을 배우게 되었고, 후에 그가 생각하기로는 그리스도로 성장하는 인내심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시절에는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꽤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인기가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훨씬. 그리고 상식도 풍부했습니다. 수학과 자연에 너무나도 해박했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오면 상담을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해줬습니다. 또한 조지는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중고 아코디언을 사가지고 아코디언을 연주도 하고 건반에 되게 재능이 있었습니다. 예술적으로 탁월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대학교에 지원해야 되겠다. 캔자스 하일랜드에 있는 장로교회 계통의 대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그는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도 우수 장학생으로 합격했다고 통지서를 받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학교를 가려고 이제 갑니다. 그 학교 학장실의 문을 열고 인사를 드리려고 갔는데 학장이 그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학장이 말합니다. 내가 흑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면 합격 증서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너의 잘못이다. 이 말에 그는 엄청난 또 상처를 받습니다. 너무나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결국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는 또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농장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게 되고 채소를 가꾸고 땅을 일구고 그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카보를 보면서 그의 잠재적인 능력을 보았습니다. 자연에 대해 너무나도 해박했습니다. 식물이 죽어가면 그가 다 고쳐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가 사는 이웃들은 다 그에게 식물 박사고 식물 의사라는 칭호도 붙여주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고 계속 인커리지를 했습니다. 특별히 1889년에 아이오와 주로 이주하면서 한 침례교회에서 만난 가정, 존 밀홀랜드 의사 내외와 친분을 갖게 되는데요. 이 밀홀랜드 부인이 그 의사의 부인이 집에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카보가 그림을 덧칠을 몇 개 해줬어요. 너무 그림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과 되게 친하게 되고 카보는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상당히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밀홀랜드 여사가 부인이 소개시켜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인디아놀라의 심슨 대학이라는 학교였는데요. 그 학교에 그는 용기를 내어 다시 지원하게 됩니다. 이 학교는 감리교 계통의 대학교였는데요. 그 책임 감독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의 친구라는 말에 용기를 내어서 조지는 그 학교에 지원했고 결과는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1890년도 그의 나이 30세 그때에 조지는 심슨 대학의 역사상 최초의 흑인 입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그
학장의 권유로 인해서 이제 조지가 너무 생활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학교 구석에 공간을 마련해서 이곳에서 세탁소를 그러면 운영하라고, 학생들도 세탁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요. 그 세탁소를 만들고 10일 동안 손님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에는 많이 오게 되었는데요. 그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0세에 그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어떤 것을 전공할까 여러 수강 신청을 했어요. 피아노도 했고 또 미술도 했고. 근데 미술 과목을 수강을 했는데요. 당시 미술 담당 선생인 버드 선생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의 피부색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요. 그런데 곧 그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지 카버가 그림을 너무나도 잘 그리거든요. 이 여인은 그 카버의 그림에 너무 매력을 느꼈습니다. 버드 선생은 그리고 그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유력한 부인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림을 가르쳐준 선생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조지가 미술뿐만 아니라 자연, 생물 이거에 흥미가 있고 너무 지식이 많아서 자기 아버지에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버드 선생님이요.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바로 아이오와 주립대 농과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교수였어요. 원예학 교수였습니다. 바로 윌슨 교수, 자기 아버지에게 소개시켜줍니다. 이 윌슨 교수는 나중에 이제 20년이 지나서 미국의 이제 농림부 장관이 돼요. 이 윌슨 교수가요. 근데 그 교수에게 소개시켜줘서 이제 그곳에 추천서를 해달라고 해서 아이오와 주립대 이제 농과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대학은 최초의 공립대학으로서 인종이나 성별 구분 없이 모든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조지 카버는 이곳에서 과학적인 농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이죠. 결국 이 학교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1894년 그는 그 학교의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너무나도 교수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대학원 과정도 밟자고 그 즉시 대학원 2년 과정을 더 밟습니다. 그리고 세균학을 논문으로 해서 석사 학위를 받게 되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를 지켜본 교수님들은 이제 아이오와 교수회에서 너를 패컬티로 받아들이겠다. 최초의 교수가 되라.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 길에 나무려는 찰나에 그에게 이제 학자로서 이제 안정된 길이 열려졌잖아요. 이제 고위 계층에 올라갔잖아요. 부도 명예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상에게도 이 화려한 길이 열렸는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회고합니다. 나는 흑인이다. 미국에만 하더라도 수백만 명의 흑인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헐벗음과 굶주림 속에 따뜻한 양지를 갈망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나는 한 남자로서 더구나 흑인으로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해 본 일이 있는가? 나는 온갖 뼈저린 어려움을 겪으며 그동안 지식을 쌓았다. 그 지식에 굶주리고 있는 우리 동족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러면서 습속을 거니면서 평상시처럼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그때 그렇게 습속을 거니는데 마리아 아줌마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리아 아줌마가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그 소녀 립이라는 노예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이 소녀는 어려운 환경에도 그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자기가 배운 글을 가르쳐줘서 또 다른 노예 친구들이 글을 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마리아 아줌마가 자주 해줬어요. 그러면서 조지에게 귀에 닳도록 말했습니다. 조지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동족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된다. 너의 이 똑똑하고 이것을 잘 배워서 동족들을 섬겨야 한다. 결국 그 마리아 아줌마의 말을 잊지 못하고 깊이 마음에 새긴 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찰나에 때마침 그때 그가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약 거기서부터 8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엘레바마에서 부커 워싱턴이라는 흑인 지도자가 보낸 편지였어요.
부커 워싱턴은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또한 사명감에 불타올라 흑인들을 돌보는 사람이었고 평생 학원 사역에 몸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편지는 이러했습니다. 제가 그 편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1896년 4월 1일 나는 당신에게 돈이나 지위나 명예를 줄 수 없습니다. 아마 돈과 지위는 이미 가지고 계실 줄 믿으며 명예도 현재 당신이 처해 있는 위치로 보아서 쉬 얻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내가 감히 당신에게 권하는 것은 위에 말한 세 가지를 단념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대신해 당신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 우리 흑인 동족을 타락하고 가난하고 또한 버림받는 지경에서 끌어올려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일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받아들고 조지 카버 박사가 가슴에 부풀어 오는 그런 벅찬 감동이 있었어요. 그의 피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자마자 그는 그 알리바바의 터스키기라는 도시로 향합니다. 이 터스키기 흑인 학교를 세우고 이제 부커 T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일구고 있었거든요. 이제 터스키기 흑인 학교로 그의 인생의 배경이 바뀝니다. 터스키기 흑인 학교는 그가 무려 40년을 넘게 그 학교에서 몸을 담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헌신하는데요. 이 터스키기라는 작은 읍내 도시는요, 당시에는 백인이 1000명, 흑인이 1000명 살았다고 합니다. 작은 도시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부커 T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1881년부터 학교를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딱 교회 하나, 판잣집 하나로 시작했는데요. 그 학교가 이제 학생들 30명을 모아서 땅을 개간하고 건물을 세우고 학교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거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건축도 가르칠 수 있고 기계도 가르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르칠 수 있는데 농장은 못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재배하는지,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어떻게 토양을 관리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교원으로 우리 조지 워싱턴 카버를 부른 것입니다. 당시에 미국 남부에서는, 알리바바는 제일 남쪽이잖아요. 남부에서는 당시에는 100년 동안 모카 재배를 해왔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모카 면화가 상당했습니다. 오랫동안 모카 농사만 하다 보니까 땅은 계속 척박해지고 소출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 땅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새로운 땅을 가서 개척하고 개간해야 모카가 더 잘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카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카버는 다른 땅을 계속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 땅을 건강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반해 수강한 13명의 연구원, 학생들과 함께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약 3년에 걸쳐서 흑인 학교의 주변에 있는 농장들을 일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아엎고 거름더미를 쌓고 음식 찌꺼기나 퇴비나 산에서 가져온 흙들을 섞어서 겨울이 지나서 썩은 흙들을 뿌려놓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그 땅이 비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물이 수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학생들의 수도 7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을 보니까요, 오로지 그는 말합니다.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를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동족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보람을 느끼고 이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의 성공의 기준은 우리들이 입는 옷이나 사는 집에 아름답거나 또 은행 예금 계좌에 얼마나 돈이 많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동족을 위하여 얼마나 섬겼느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섬김이 곧 성공의 기준이라고 그 아이들에게, 조교들에게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재작년에 제가 나누었던 서석평 선교사님의 마지막 책상 위에 남겨진 그녀의 메모가 생각이 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근데 이 조지 카버 또한 그런 인생으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던 것이죠. 그는 처세술에 따라 농사를 짓는 것을 금했습니다. 필요할 때 농사 짓는 걸 금했습니다.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것은, 올라오는 것은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농작물 하나하나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 올라온 모든 음식들은 소중한 거로 생각했어요. 카버 박사가 이제
96년에 학교 농장 20에이커 첫 해에서 수확한 건 너무나도 미비했는데요. 3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 기름진 그 땅에 얻은 수확은 6배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도 문의하기 시작했고 여러 사람들, 농장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기름진 그 땅에다가 이제 더 많은 목화를 심을 줄 알았는데요. 그때 이제 카보 박사는 콩을 심었습니다. 콩을 심었어요. 웬 콩을 심냐? 콩은 별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곡식인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목화는요, 땅에 질소를 빨아들여서 꽃을 피운다고 그래요. 연구 결과죠. 우리 카보 박사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콩은, 특별한 콩은, 이 콩은 이 질소를 빨아들이면서 목화는 그 꽃을 피지만 땅에 질소를 내뿜는 작물이에요. 콩이. 그래서 콩을 먼저 심어서 땅에 질소를 가득 내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화를 심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목화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윤작을 가르쳐 준 거예요. 윤작을 통해서 한 해는 콩을 심고 한 해는 목화를 심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농가의 생활이 안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에 매이지 않고 두 개에 매이니까, 두 개를 운영하니까요. 조지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 은혜에 힘입어 학생들은 재미있고 생동감 있는 교육을 받게 되었고요. 또한 마차를 타고 이동하는 이동식 학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곳곳에 학교에 오지 못하는 마을의 농부들을 찾아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농작물 재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참 힘들고 어렵고 또 포기하고 또 싶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의지합니다. 섬기는 자의 기쁨을 그리고 누립니다. 동족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흑인으로서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는 격려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 그는 헌신하면서 이 이동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소박한 꿈은요, 점차 믿음 안에서 실현되어 간 것이죠. 그리고 1915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큰 사고가 나요. 미국 남부 농작물에 작은 이제 비구미 벌레가 이제 퍼집니다. 그래서 그 해에 남부의 목화 농사가 망합니다. 거의 전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카보 박사는 이 목화를 다 태워야 한다고, 남겨두면 또 이제 전염병이, 벌레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그때 이제 땅콩을 심도록 한 거예요. 땅콩 박사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당시에 카보가 이제 이동학교를 통해서 여러 대체작물 같은 것을 가르쳤거든요. 어떤 것을 키우는 것이 좋을지. 근데 아직 그때까지도 주농사로 이렇게 전환하기, 목화에서 주농사, 다른 종농사로 전환하기에는 아직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새벽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고 잠을 줄여가면서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뿌리 식물 중에서 빠른 시간에 수확할 수 있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작물을 이제 연구해서 발견한 작물이 바로 땅콩입니다. 땅콩. 주님의 지혜로 발견한 이 땅콩을 심게 했습니다. 그렇게 땅콩을 심고 이 땅콩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식물이 될 수 있는지 그가 연구 결과를 계속 내게 되니까 정말 좋은 작품이 되겠다. 작물이 되겠다. 땅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수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 껍질에 화학 성분도 같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땅콩이 많이 재배되고 미국 남부 그 산업이, 농장 산업이 더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땅콩 때문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품 개발이 이어졌고요. 동시에 또 식품 개발도 풍성하게 이루어졌고요. 남부 지역의 대형 공장들이 이제 더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저마다 조지 카보는 땅콩 박사다. 이제 칭찬해 주었죠. 사업가들은 거액의 돈을 들여와서 그때마다 이제 그 돈을 넣어서 좀 도와달라고, 아이디어를 달라고, 그리고 같이 일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 돈을 다시 봉투에 넣어서 아닙니다, 다시 반송했다고 해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한 것이니 우리가 같이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메시지로 거액의 돈을 다 돌려보냅니다. 돈도
명예도 그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백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땅콩 협회 측에서 한 가지 제안을 부탁을 받습니다. 이제 땅콩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이제 그들이 들었는데요. 미국 농업 산업화를 위해서 이제 미국 의회 예산위원회에서 이제 자기들 땅콩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좀 달라는 취지로 연설을 좀 부탁을 했어요. 제일 땅콩 산업에 제일 해박한 조지 카버 박사가 가야 된다고. 그래서 1920년에 1월에 그가 의사당에 들어갑니다. 대단하죠. 근데 흑인 카버가 들어갔는데요, 아무도 흑인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환대해주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회의가 하루 이틀 다 했는데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분 남겨둘 때 혹시 할 얘기가 있으면 말해보시오. 카버 박사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10분 마지막 시간에 10분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고서 10분 동안에 조리 있게 그 땅콩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음식과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남부 경제에 발전을 시키고 또 미국 전체 경제에 얼마나 크게 유익할지를 조리 있게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0분 동안.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의원들이 더 해달라고 1시간을 들었는데 더 해달라고 또 1시간을 더 하고, 그가 2시간 10분을 강의하고 이제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다음에 또 부를 테니 그때도 강의해달라고. 일생을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가난한 동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땀의 노력은 이 노년의 카버에게 정말 풍요롭게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끼쳤고요. 카버는 과학자로서 모든 성공을 오직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땅콩으로서 미국 경제는 불황기에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남부 지역은요 2억 5천만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땅콩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재화가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소아마비에 걸렸던 어린이들이나 이런 치유할 때 땅콩 오일을 개발해서 그를 발라주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250명의 소아마비 환자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 기금이 모아져서 소아마비를 치료하는 연구센터가 건립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카버의 헌신을 사회가 이제 알아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었죠. 그는 그럴 때마다 자기를 칭찬할 때마다 뭐 대통령이 칭찬하고 총리가 칭찬할 때마다 그는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게 그는 1940년에 자기가 평생 받아온 월급 3만 달러를 터스키키 학교에 기부를 하죠. 그리고 1942년에 병석에서 죽음을 맞이할 당시 미국의 6만 달러의 국채를 미국 재단에 기부를 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6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그동안 국채를 모은 것은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데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짧은 메시지로 6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던 카버. 이 생이나 주님의 나라에서나 그는 가장 부유한 자일 것입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엄청나게 당했던 그 시대에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1943년 1월 5일 오후 5시 반평생을 몸담았던 터스키키 그 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지 카버 박사의 일생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누고 싶지만 두 가지의 도전을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어두운 시간을 주님으로 인해 밝혀야 합니다. 카버의 인생에 다가온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 때 납치당했습니다. 겨우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홀로 짊어져 있던 가난의 무게가 실로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그를 힘들게 한 것은 사회적인 편견과 변하지 않는, 그가 80생이 살았지만 그때까지도, 아니 지금까지도 그렇죠, 인종적인 차별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가 얼마나 학교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까? 코앞에 있는 1마일 내 학교를 가지 못하고 8마일을 거쳐서 힘써 걸어가야 했고 밤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는 정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배움을 위해서 홀로 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의 나이 14살에 그렇게 독립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캔자스 하일랜드 대학교에 우수하게 입학하였지만 입학 즉시 그는 퇴학을 당했습니다. 취소가 됐습니다. 심한 낙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순간에 근데 그는 날마다 아침을 깨고 숲으로 달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연의 꽃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얀색,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가지각색,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자연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갖가지 색깔이 아름다운데 어찌 세상은 유색인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을 가져다 주는지, 거기서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연은 편견이 없습니다. 이 자연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때 그의 모든 고통의 짐이 풀어졌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니 자유로웠습니다. 다시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루를 평안 가운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지 카버의 인생 여정 속에서 독특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믿음의 가정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에도 그랬습니다. 모세스 카버 아저씨, 그분의 성을 빌리게 되었죠. 마리아 아줌마, 맨 홀랜드 의사의 부부, 그들을 통해서 인커리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선인과 악인은 피부 색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둘러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길, 창의적인 길로 열어주셨어요. 하일랜드 학교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을 때 그는 2년 동안 농사일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농사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00불을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160에이커를 삽니다. 거기다 농장을 꾸미고 자기가 원하는 식물들을 많이 가꿨습니다. 그러면서 토양을 더 연구하게 되고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이 후에 연구소가 되는데요, 그 어려운 시간에 그는 읽기, 기도, 독서, 그림, 피아노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버팁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 2년의 마지막 갈 그때쯤에 그가 이런 시를 썼는데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오, 주저하지 말고 멀거니 서 있지도 말자. 누구에게든 할 일이 너무도 많으리라. 혹 어떤 사람처럼 크게 성공하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내게는 한 가지 재능이 있으니 그 재능을 갈고 닦아가자. 자기 스스로에게 한 시 한 편입니다. 그는 신세를 한탄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와 어우러져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뚫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연구하고 배움에 매진하게 되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황폐한 그 목화밭이, 이제 목화밭을 다 태웠잖아요. 1915년도에 벌레 때문에 다 치웠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할까, 땅콩을 심었습니다. 땅콩이 엄청 그에 많이 열리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열리게 되니까 아직 시장은 그것을 소화해낼 그런 겨를이 없는 거잖아요. 땅콩이 많이 열려도 다 버릴 지경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구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재밌는 대목인데요. 그가 어느 날 10월 새벽에 해가 뜨기 전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러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작은 소견을 가지고 너무 큰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맞은 것을 물어보아라. 내게 알맞은 것을 물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조지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사람은 무엇에 쓰시려고 세상에 두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창조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직도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을 묻고 있구나. 쓸데없는 것을 묻지 말고 내가 마음속으로 진정 원하는 것을 말해보려구나.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조지가 한참 생각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됐다. 너는 땅콩을 한 줌 들고 실험실로 지금 들어가서 연구를 계속하여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실험실에 들어갔는데요. 실험실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이제 일주일을 머물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학생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의 몸이 상할까? 어떻게 음식도 안 드시고, 물론 음식을 어떻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연구실에서 계속 틀어박혀 연구를 하는데요. 연구 결과가 아주 생산적인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300여 가지 발명품이 만들어지고 그 지역 사회가 땅콩 산업 발전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주목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어려운 시간을 오히려 그 사명에 붙들고 매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인생을 또한 바라보면서 도전받아서 거기에서 눈을 떼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온 마음을 쏟아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주의 도구로 내어 맡길 때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미랄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한 분께서 시계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카버 박사님은 평생 혼자 살아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고요. 평생 혼자 살아갔습니다. 뭐 러브 스토리도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데 오로지 자기 동족의 회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한 번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이젠 전쟁국이잖아요. 더 이상 이제 미국의 염료를, 색깔칠한 염료를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카버 박사는 여러 식물의 열매와 줄기를 이용해서 이제 500가지가 넘는 식물성 물감을 만들어요. 어릴 적부터 그걸 만들어서 물감을 그린 거 좋아했거든요. 그러자 물감 회사에서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백지 수표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백지 수표로 원하는 돈만큼 쓰시라고, 그리고 우리랑 같이 일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손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수표도 보내드리고 그가 그동안 발견했던 536가지의 물감 만드는 방법을 조건 없이 잘 정리해서 그쪽으로 갖다 줍니다. 그걸 가지고 만들라는 것이죠. 1916년에 군에서 그를 워싱턴으로 초청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구마 이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이 고구마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아주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군 부대에 보급하게 되었고요. 군에서는 이제 전투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마른 식량이 필요합니다. 물을 섞어서 이제 먹는 식량. 그래서 이제 건조한 음식을 만드는데 연구를 하고 공헌을 합니다. 그 외에도 그가 발명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만든 이 많은 것들, 이 발명에 아주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왜 발명 특허권과 권리를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지 않습니까? 특허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조건으로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곳을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150편의 편지가 매일 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는 일일이 답장을 전해주었습니다. 정부에서 오든 기업에서 오든 농부에게 오든 그는 똑같은 자세로 그렇게
이 일을 진행합니다. 이 터스키키 농학 연구관에서 그는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는데요. 어떤 기업은 같이 연구를 하고 싶어서 그 터스키키 학교 근처에 기업의 그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모든 자문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식물, 광물, 토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안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사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식물 의사였고 또 박사였습니다. 약초와 식물을 통해서 약을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 질경이를 이용해서 고무와 똑같은 물질을 인조 고무를 만들어서 헨리 포드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카보의 놀라운 업적은 그대로 수많은 흑인들에게 자부심이 되었고 흑인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고 그 흑인들의 커뮤니티 발전과 평등권을 향상시켰습니다. 조지 카보 박사를 한 번 이상 대면한 사람들은요, 그의 성품으로 인해서 그를 더 이상 차별과 편견에 대한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1995년 터스키키에서 처음 올 때 연봉이 1,500불이었어요. 1943년에도 1,500불이었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는 한 번도 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간에 친구 에디슨이 당시에 연봉 10만 불을 주겠다고 와달라고 애원했지만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당시의 과학자라면 누구나 그 자리를 가고 싶었지만 조지 워싱턴 카보는 거절합니다. 그가 입고 있던 양복은 40년간 입고 다닌 양복이었습니다. 그의 검소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 자기 민족을 끌어안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박사님께서 받는 돈들을 다 받으셔서 그 돈을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족들을 위해서 선하게 아름답게 큰 일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다시 돌려보내십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만일 내가 그런 돈을 갖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나의 동족을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르지요. 철저한 청빈으로 자기를 잊고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과 헌신, 나눔과 희생,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그 알 그대로 죽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이 생명이 있을 때에 깨어 죽으면 그 죽음은 헛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롭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고 카보 박사도 그렇게 걸어갔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걸어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보 박사, 그는 지금 터스키키 대학교에 세워진 기념관과 무덤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조지 카보 박사가 한 명의 친척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가 태어난 날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품에 안긴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난 그때 콩고에서 한 선교사님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박사님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저는 땅콩을 가지고 우유 만드는 법을 배운 후 25년 동안 박사님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아프리카 내륙 지방에서는 가축을 기르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젖이 부족한 여성들에게 우유가 늘 부족해서 여러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정을 카보 박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땅콩 재배법과 땅콩에서 젖을 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영원토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성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나라에 가셨으니 오히려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그렇게 살아갔는데요. 저와 여러분 또한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마친다면,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진다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죽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낳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조지 카버 박사의 묘비에 적힌 두 줄의 문구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그의 명성에다 재물을 더할 수 있었으나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오직 세상 사람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행복한 생을 누리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그의 명성에다 재물을 더할 수 있었으나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오직 세상 사람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행복한 생을 누리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기도하겠습니다.